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가 쉬운 사람, 파이썬이 쉬운 사람 이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려서 한번 읽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취업시장에서는 파이썬이 규모가 썩 크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파이썬이 범용성이 좋아서 AI 시장이든 클라우드든 AWS 람다든 여기저기 쓰이니까 점점 떠오를 거라 생각이 들지만 현재 취업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아무래도 국내에선 자바만한 게 없다고 느껴져요. 어떤 웹쪽 현업분께서는 9대1 정도의 차이가 날 거라고 하시던데 이 정도면 파이썬을 배우는 게 전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당장의 앞날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7년 전에 C++를 외골수적으로 파왔었고 취직을 안하고 몇 년 방황하다가 군대 갔다 오고 다시 기반 쌓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작년 초에 클라우드 국비 지원 교육을 들으면서 파이썬으로 코드를 많이 준비했었고 AWS랑 AWS 람다 쓸 때나 지금 공부 중인 AI 쪽에서도 활용되는 걸 보고 직접 쓰게 되면서 장점을 크게 느끼고 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시장 수요를 한번 같이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코리아에서 파이썬으로만 검색을 하면 1458건이 나와요. 그리고 자바로 검색을 하면 3200건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반전이 뭐냐면 인공지능이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또 인공지능은 또 4000건이 넘어요. 근데 인공지능 쪽은 파이썬을 많이 써요. 근데 파이썬 말고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언어 정도를 쓰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기술이 대세가 되면 그 기술만 몰빵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플랫폼만 사용하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로 분류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안 해요. 옛날부터 이게 사람들이 언어로 뭐 이렇게 뭔가를 나누거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경향이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미래, 그리고, 옛날 10년 전부터 막 엄청 막 그 많은 커뮤니티의 공격 이런 거 많이 당하면서도 제가 꿋꿋이 고연봉을 지켜냈던 이유가, 어, INTP 성향의 사람들이 좀 이런 경향이 있는데 논리적인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통계, 뭐 이런 것들이나, 왜 이런 게 먹혔는지 분석하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리 뭐, 외부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고 저는 고연봉으로 계속 보냈는데 그 이유가 그 현실을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언어를 되게 좋아하면 그걸 맹신하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근데 그런 개발자들이 사실 제가 부러워하는 그런 개발자,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개발자들 치고 사실은 고연봉자도 많이 못 봤어요. 근데 고연봉자들은 사실 언어를 보통 막 3-4개씩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하시는 걸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언어 하나를 선택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플랫폼을 선택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인공지능을 간다라고 하신다면 파이썬을 추천을 해요. 왜냐면 국내에서 하신다면 파이썬을 많이 써요. 그리고 파이썬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여러 언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 이제 데이터 분석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전용 언어나 인공지능 전용 언어를 자체적으로 플랫폼과 같이 만드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국내에서 잘 안 쓰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봤을 때는 파이썬으로 인공지능 쪽에 가고 싶다면, 그러니까 플랫폼을 보셔야 돼요. 내가 인공지능 개발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면은 파이썬 많이 추천을 드리고, 사실 뭐 파이썬을 인터페이스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언어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국내 환경을 봤을 때 사실 웹 백엔드도 자바만 훌륭해서 자바만 쓸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노드.js도 괜찮고 사실 다 비슷해요. 상향평준화 돼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PHP 되게 하등하게 보고 그러지. 사실 페이스북, 트위터, 또 네이버 이런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처음에 다 PHP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백엔드를 뭘 쓰든 또 뭐 성능 가지고 지적하는 사람들한테는 힙합 PHP 같이 애초에 C베이스로 내부의 인터페이스로 PHP를 사용하고 C베이스로 완전 퍼포먼스 막 미친듯이 돌리는 뭐 이런 기술도 있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지적을 하든 그거에 이렇게 반대되는 기술들이 다 있거든요. PHP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바만 몰빵을 하는 거죠. 근데 저 자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이 영상에서도 댓글 달린 것 중에 자바가 제일 난해하고 어렵다는 얘기를 듣는 게 되게 어이없었어요. 저는 사실 아까 뭐지? 진짜? 자바가 그렇게 어려웠나?
근데 전 자바 되게 좋아하고 자바로 개발 많이 했잖아요. 안드로이드 개발도 오래 했다 보니까. 그래서 자바 그냥 편하고 되게 좋은 언어인데? 이런 생각밖에 안 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로 무언가를 나누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웹 쪽이라고 보면 파이썬은 웹은 그렇게 그게 막 잘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어로 보지 말고 플랫폼으로 봐야 돼요. 내가 웹을 한다면 아까 그 개발자분 있죠. 웹 쪽 현업분이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웹 쪽이 보통 9대 1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요를 좀 살펴보면 9대 1까지는 모르겠으나 파이썬으로 백엔드 검색하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 350건. 자바는 보통 자바 개발자 모집하면 자바 웹 개발자 모집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뭐 스윙으로 해가지고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도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안드로이드는 아예 안드로이드라고 못 받고 시작을 하거든요. 자바로 개발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플랫폼을 정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웹이다. 나는 웹을 한다. 그러면은 국내에서 그냥 뭐 무난하게 그냥 간다면 자바가 무난해요. 근데 파이썬을 하는, 그러니까 언어 때문에 뭔가 하지 마시고 내가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파이썬 나쁘지 않죠. 보통 한 크게 5개 정도 쓰는데 한국에서는 몰빵이라 그랬죠. 왜? 기술 후진국이니까. 기술을 따라가기 때문에 기술을 주도하는 국가라고 보기 힘들어요. 개개인이나 어떤 단체 이렇게 논문 대회에서 상 타고 이런 경우는 있어서 그런 경우 저도 국뽕이 차오르는데, 근데 그 정도는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어느 정도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뭐 양자 컴퓨터 관련 기술들, 최신 기술의 어떤 어느 정도 이제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거의 항상 꼴등이죠. 꼴등인 수준이고요. IT 강국 절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IT 강국이 아니라는 증거가 이제 좋은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오픈소스도 잘 발표도 안 할 뿐더러 그나마 삼성이 약간 오픈소스 괜찮은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거에 좀 이렇게 투자하고 뭐 이런 거는 좀 봤어요. 국내에선 좀 NHN 쪽이 뭐 그래도 뭐 CNCF라든지 뭐 이런데 뭐 참여하고 이런 거는 봤는데, 뭐 블록체인 때부터 사실은 기술을 주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카카오 쪽에서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알고리즘이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카카오에서 이스탄불 BFT라는 그 합의 알고리즘 같은 거를 그 클레이튼에서 이제 하는 거를 보여주긴 했는데, 그 BFT 알고리즘 자체도 사실 국내에서 먼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그래도 나름 클레이튼이나 이런 곳에서 기술력이 있었고, 막 옛날에 루나 코인 이럴 때도 루나 자체는 되게 그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러면서 되게 멋있었는데, 그게 이제 헤지펀드의 이제 공격 포인트가 명확하게 보였던 거죠. 여기 던지면은 깨지겠다 얘네 알고리즘. 그걸 바로 걸려가지고 사실상 뭐 결과적으로는 오래 지속하기 힘든 거죠. 비트코인처럼 지속하기 힘든다든지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아무튼 주도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플랫폼을 정하고 언어를 정해야 되니까 제가 언어가 그렇게 많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외부로 봤을 때도요. 파이썬의 장고가 제일 그래도 유명해요. 저는 뭐 파이썬 그 프레임워크 안 쓰는데 장고로 검색했을 때 84건, 이게 파이썬 쪽에서 대장격인, 그 자바로 치면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하는 대장격인 프레임워크인데요. 근데도 스프링 검색하면 훨씬 많이 나와요. 스프링은 막 1000건 이상 나오죠. 그나마 요새 저는 되게 좋아하는 패스트 API라는 거를 쓰는데 이게 54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검색을 해보면 이게 파이썬 백엔드에서 좀 가볍고 성능도 괜찮고 막 이렇게 괜찮아서 저는 장고보다 이걸 더 좋아하는데, 이런 계열,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계파가 있어서 이것저것 봐도 그 파이썬으로 웹 개발을 하는 거는 국내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찾아간다라고 할 때 조금 애매해요. 근데 인공지능이랑 같이 하면서 나는 내가 모든 업무를 다 하겠다, 뭐 이렇게 봤을 때는 하나로 통일하는 게 나쁘지 않죠. 왜 노드.js 이런 거 있잖아요. 노드.js가 각광을 받는 게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랑 같은 언어로 쓸 수 있으니까, 뭐 유틸리티 같은 거 있잖아요. 문자열 다루고 이런 유틸리티 같은 거는 같이 쓰기도 편하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하나로 모든 걸 짤 수 있다는 게 편해서 노드.js를 선호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노드.js도 막 최신 기술이고 사람들이 막 되게 선호하고 이런 것 같아도 실제로 자바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거든요. 이렇게 수요가. 근데 그래 꾸준히 뽑기는 해요. 근데 뭐 하나로 그냥 무난하게 산다면 자바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노드.js도 옛날에는 최신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냥 뭐 올드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뭐 이런 기술. 근데 백엔드는 뭘 쓰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백엔드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드리면 이제 서버 쪽에서 그 다루는 언어거든요. 이제 그 사용자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언어가 아니고 서버 쪽에서 동작하는 언어를 백엔드라고 표현하거든요. 또 프론트엔드 또는 또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렇게 표현하든지, 뭐 프론트엔드 서버 사이드 언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어쨌든 클라이언트랑 서버 관점에서의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웹은. 그래서 서버 쪽에서 동작하는 언어인데, 그 서버 쪽에서 동작하는 언어 중에 언어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사실 스위프트를 써도 되고, 뭐 저는 뭐 구글 고를 써도 되고, 사실 그래서 언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이번 영상 올리면서 조금 놀랬던 게 뭐냐면, 언어에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저는 그냥 되게, 그냥 가볍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C를 잘하는 친구들이랑 확실히 좀 파이썬 쪽을 이렇게 처음에 했을 때 더 쉽게 느끼는 사람들이랑은 확실히 좀 많이 결이 달라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좀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90년대 이후에 나온 언어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이제 포인터를 직접 다루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 많고, 그 많은 플랫폼들에서 C샵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C샵도 거의 자바랑 문법이 되게 비슷해 보일 정도로 벤치마킹을 많이 한 게 보여요. 기존의 C랑 C++로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포인터를 잘 못 다루는 개발자들이 만든 어플을 잘못 쓰게 되면 컴퓨터가 블루스크린 뜨고 뻥나고 이런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포인터는 강력한 기능이지만 잘못 다루면 컴퓨터가 꺼질 수도 있구나. 그럼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고 갑자기 꺼지게 되면 하드디스크 같은 거는 잘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몇 번 꺼지는 것 때문에 컴퓨터 안 켜져가지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XP 이후에는 컴퓨터가 다운이 잘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C샵을 발표하면서 C샵으로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서 C샵 쪽 개발자를 보통 뽑는다라고 하면은 뭐 얘도 백엔드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몇 번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얘도 자바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 백엔드를 할 수 있지만 보통 C샵으로 거의 압도적인 곳은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쪽은 거의 C샵으로 많이 하죠. 얘도 직접적인 포인터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좀 간접적으로 참조해서 다루는 스타일로 다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발자가 실수할 확률을 낮춘 거죠. 그래서 언어보다는 그 언어로 했을 때 얻어지는 이점에 집중을 하고 그 어떤 플랫폼을 만들 때 왜 이 회사가 이런 언어를 차용했는지를 좀 보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다. 그래서 저는 뭐 항상 이런 얘기 나올 때 여러 개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다 장단점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 개발사에서 이 언어를 채택한 이유가 다 있어요. 구글 다트 같은 것도 나왔는데 그 다트를 어디서 쓰더라? 그 되게 유명한 데서 쓰는데 잠깐만요. 구글 다트를 플러터에서 많이 쓰네요. 맞아. 플러터 예전에 저희 학생들이 플러터로 개발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봤는데 얘네들이 컴파일을 ARM이랑 X86에 되게 특화되게 좀 컴파일을 좀 독특하게 하나봐요. 그래서 되게 성능이 좋은 언어인데도 사실은 플러터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많은 플랫폼에서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플러터가 되게 훌륭한 프레임워크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그런데 이 언어가 굉장히 훌륭해요. 저 그래서 다트 되게 재밌게 보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못지않게 스칼라 같은 것도 되게 훌륭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판다고 해서 그게 바로 밥이 되는 건 아니고, 밥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밥벌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밥벌이가 될 수가 없는 게 그거를 소화하는 플랫폼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다트라고 하는 엄청 훌륭한 구글에서 만든 언어도 결국에는 국내에서 한 40건 정도 안에서, 그러니까 무슨 이번 달이겠지만 40건 정도 안에서의 선택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걸 엄청나게 잘해도 이거 갖고 내가 인공지능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로 다 연결을 해야 돼요. 기존의 C로 만든 그 라이브러리, 그 인공지능 라이브러리들한테. 애초에 개개인이 언어를 하나를 되게
잘해가지고 뭔가 바꿀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플랫폼을 먼저 정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게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팁노바에서 언어 갖고 이렇게 레벨 나누고 언어로 뭐 차별하고 무슨 개발자는 어떤 애 이게 되게 유치하고 초등학생 수준 정도밖에 안 되고 요즘 초등학생도 그러지 않을걸? 그러니까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바라보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일단 플랫폼 정하시고 언어를 정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하신 거의 핵심인 그러면 웹 쪽에서의 그 파이썬이라고 한다면 압도적으로 웹 백엔드로 가신다면 그냥 무난하게 일자리 많고 막 이런 거 원하시면 자바 쪽이 그래도 무난해요. 다만 공급도 많기 때문에 좀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게 맞고요. 해외에서는 자바로 웹 개발 글쎄요 많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안드로이드를 간다면 어차피 안드로이드는 코틀린 아니면 자바다 보니까 그냥 전 세계 어딜 가든 그 언어로 울거먹을 수 있거든요. iOS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나 맥 OS X 프로그래밍도 스위프트 뭐 이러면은 스위프트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고 웹 백엔드라고 하면 사실은 막 수백 가지 언어로 다 만들어도 돼요. 웹 백엔드 쪽은. 그래서 백엔드로 가신다면 국내 수요만 본다면 자바가 그냥 무난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백엔드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그 백엔드에서 하는 처리가 되게 보통 일반적이니까 물론 백엔드 일반적인 뭐 데이터베이스 접근해서 데이터 갖고 오고 처리해서 뭐 해주는 그거 이상 무언가를 한다면 그때는 플랫폼에서 차용한 언어를 따르시면 돼요. 플러터 같은 경우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다트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그 VS 코드 부가 기능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 개발했던 친구들은 타입스크립트를 했어요. 저도 그거를 이제 좀 보완하고 도와주느라고 저도 타입스크립트로 같이 작업을 했었고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어요 개발자는. 그래서 사실 플랫폼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웹 백엔드로 보면은 자바 무난하다 그거고 또 무슨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아무튼 뭐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또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